내가 내 남편이긴 하지만 실은 여자란다. 방관주. 배경은 중국 명나라로 충렬공의 후예인 방씨 부부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는 들었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성이 갸륵하면 하늘도 굽어본다는데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부인은 태몽을 꾸고 여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소설의 주인공인 방관주인데 방관주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기상이 드높았고 씩씩한 데다 당돌한 면도 있었습니다. 관주가 자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어느 날 부모에게 자기는 여자 옷과 길쌈질이 싫으니 남자 옷을 입혀달라고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딱히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아이가 그걸 원하니 그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 어린 그녀는 큰 슬픔을 겪게 되는데 8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모두 세상을 뜬 것으로 상을 마치자 자신을 길러준 유모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자 옷을 입고 여인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방관주는 딱 잘라 말합니다. 내 이미 부모님의 명령을 받들어 남아로 행세한 지 3년이 다 되었는데 어찌 마음을 고쳐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겠는가? 내 마땅히 입신양명하여 부모의 후사를 빛낼 것이니 유모는 괴로운 말을 다시 말라. 또 나의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방관주는 의지가 강했는데 부모의 3년상을 치르고 공부에 전념해 12살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물론 여자는 과거를 볼 수 없어 남장을 했고 그 후 그녀는 임금으로부터 한림학사 벼슬을 받아 방한임이 됩니다. 한편 영의정 서평후에게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영애빙으로 그녀는 길들여지지 않은 한 마리의 야생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눈썹을 그리고 아첨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규방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시집간 언니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서평후 입장에서는 딸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든 괜찮은 남편감을 찾아 시집 보내는 것이 자신과 가문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딸을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한 서평후에게 눈에 띄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얼마 전 장원 급제해 관직에 오른 마치 혜성과도 같이 등장한 방한림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계획을 세우는데 곧바로 방한림에게 가서 자신의 딸과 혼인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입사원에게 부사장님이 오셔서 자기 딸과 혼인할 생각이 있냐고 묻는 셈이었지만 방한림은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으로 물론 서평후에게는 정중히 사과하며 아직 자신의 나이가 어려 혼인의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평후는 방한림이 마음에 단단히 들었는지 다시 한림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구운을 하는데 내일 자신의 집으로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일개 한림이 영의정의 부탁을 자꾸 거절할 수는 없어 결국 승낙을 하는데 유모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림은 태평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유모를 안심시키는데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데는 술이 중요한가 봅니다. 서평후와 방한림은 다음날 매화나무 아래에서 술 한잔을 하며 결국 혼인에 동의하고 며칠 뒤 결혼식을 끝내고 이윽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결혼 전에 상대를 만나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식 날이 되어서 배우자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한림과 혜빙은 그제야 서로의 얼굴을 보는데 여자의 눈썰미는 날카로워서 혜빙은 한림을 보고 어라.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로부터 남자가 참으로 고운 사람도 있다고 하나 여자와는 차이가 많으니 어찌 이런 남자가 있겠는가? 아마도 어렸을 때 남장을 한 채 지내다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여도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른 것 같다. 진실로 가소로운 일이구나. 혜빙은 딱 보고 눈치챘지만 솔직히 말해봐. 너 여자지라고 직접 대놓고 따질 수는 없어 슬쩍 한번 떠봅니다. 소첩이 가만히 헤아려 보니 한림이 1호를 속이고 세상을 속여 음양을 바꿔 입은 것을 알고 있으니 이를 자세히 밝히시면 첩이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근본이 그대의 의심과 같도다. 8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의탁할 사람이 없어 이런 모습으로 속절없이 세월을 보냈다네. 이런 나를 오늘 그대가 분명히 알아보았구려. 감히 다시 속이지 못할 것이네.
나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부부의 즐거움을 중요치 않게 여겼건만 이로써 서서히 인륜을 끊었으니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구려. 다만 나의 정체를 누설하면 안 될 것이니 그대가 침묵하여 주길 바라네. 해빙은 그럼 친구로 지내지 뭐라고 생각해 흔쾌히 한림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렇게 그들은 지기가 되지만 사건은 계속됩니다. 한림이 형주 안찰사가 된 어느 날 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집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가보니 바위 위에 한 아이가 놓여 있는데 가슴에는 낙성이라고 써 있었고 한림은 그 아이가 하늘이 준 자신의 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무가 끝난 후 돌아와 해빙에게 말하고 아들로 입양하여 키우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한림에서 병부상서 추밀사의 벼슬까지 오른 방상선은 적들을 토벌하겠다고 자원하는데 대원수로 출전한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혁혁한 공을 세워 승상이 됩니다. 아들 낙성 역시 훌륭하게 자라 결혼을 하고 장원 급제까지 하는 등 한 도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려갔습니다. 방관주가 40이 될 무렵 한 도인이 그에게 다가와 관상을 봐주는데 도인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니 별로 좋지 않은 산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승상이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글이 쓰여진 부채만 하나 남겨둔 채 홀연 사라져 버립니다. 음양을 받고 임금과 온 천하를 속였으니 그 벌이 없지 않을 것이다. 옥헌상제께서 옛 신하를 보시고자 하니 원컨대 공은 내년 3월 초사일에 상제를 만나도록 하라. 방승상은 긴 한숨을 내쉬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임금과 세상을 속인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게 될 해빙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습니다. 승상이 병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부인과 아들 내외 역시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임금이 친히 문병을 오자 승상은 자신이 여자라는 마지막 진실을 밝힙니다. 임금은 승상에 대한 믿음이 높아 너그러이 용서하며 벼슬도 거두지 않았는데 승상의 쾌유를 바라며 임금은 그녀를 두둔했습니다. 3월 초사일에 방관주는 결국 세상을 뜨고 아내 해빙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데 임금은 방관주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릅니다. 아들 낙성은 이후 꿈에서 자신들은 천상계에 와서 잘 지내니 슬퍼 말고 집안을 빛내라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갑갑한 현실의 탈출구가 되어준 소설 당한림전.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미상의 조선시대 국문 고전 소설인데 여성 방관주를 주인공으로 한 흥미로운 영웅 소설입니다. 당시에는 소설을 읽는 가장 두드러진 독자는 여성으로 일례로 유배를 간 서포 김만중이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위해 구운몽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성가미록의 작가인 조성기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양반 부녀자들은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었고 함부로 집 밖으로 나다닐 수도 없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여인들의 탈출구이자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설이었습니다. 채책방에서 책을 빌려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궁중 여인들 역시 이유일 수는 없어 어릴 때 궁으로 들어가면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설은 마음의 시름을 달래고 위안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였는데 창덕궁 동쪽에는 낙선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창작 소설과 중국의 번역 소설들이 2000여 권 정도 소장되어 있는데 이 낙선제에 있는 책들을 낙선제본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남성들 역시 책으로 읽거나 직업 낭독자를 통해 소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직업 낭독자가 소설의 가장 기묘한 대목에서 멈추면 사람들은 이어질 내용이 궁금해서 돈을 던져댑니다. 처음에는 몰락 양반과 양반 부녀자들이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 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설의 유통이나 보급이 활발해지고 국문소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처럼 소설의 독자층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내가 내 남편이긴 하지만 실은 여자란다 방관주였습니다.